신일 20년 지기의 제안. 민철은 철물점 셔터를 내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 가게도 이제 손님이 뜸했죠.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노후 대책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철아, 나야. 태수,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강태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형님처럼 따르던 친구였죠. 민철은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녁 7시 동네 고깃집에서 만난 태수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장사 어때요? 뭐, 그냥저냥이지. 예전만 못하고. 태수는 소주잔을 들이키며 민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형님, 나 요즘 부동산 쪽 일 좀 하거든. 괜찮은 물건 하나 나왔는데 형님한테 먼저 얘기하려고. 민철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평생 꿈꿔온 일이었으니까요. 무슨 물건인데?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야. 25평형인데 지금 급매로 나왔어.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 2년 안에 값이 2배는 뛸 거야. 태수는 휴대폰으로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낡아 보이긴 했지만 위치는 괜찮아 보였어요. 얼마인데? 시세가 3억 5천인데 급매라 2억 8천에 나왔어. 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싸게 내놓은 거야. 민철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억 8천이라니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죠. 형님, 이런 물건은 흔치 않아. 내가 형님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정보 주겠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민철은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온 태수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당연하지. 내일 같이 가보자고. 근데 너무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야 해. 민철은 집에 돌아와 아내 수정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태수가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줬어. 재개발 지역 아파트래. 수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태수요? 그 사람 말 듣고 뭘 하시려고요? 왜 그래? 태수는 20년 지기 친구야.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수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녘 민철은 결심했습니다. 태수를 믿어보기로요. 이 계약의 순간. 다음날 오후 민철은 태수와 함께 방배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외진 동네였어요. 여기가 서초구 맞아? 응, 경계 쪽이긴 한데 어쨌든 서초구지. 재개발되면 완전 대박이야. 아파트 단지는 30년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계단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5층까지 걸어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태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대리라고 합니다. 민철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곳곳이 깨져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도 났습니다. 이거 상태가 좀. 형님,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부술 건데 상태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위치야. 김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이미 동의서 90% 넘게 받았어요. 내년 상반기면 착공 들어갑니다. 민철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야가 탁 트여 있었어요. 형님, 나도 여기 한 채 살까 고민 중이야.
그만큼 확실한 거라고. 태수의 말에 민철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거예요? 김 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이번 주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제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은 거야. 형님,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근처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재개발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년의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째 얘기는 나오는데 뭐 언제 될지는 모르죠. 확실하지 않다는 뉘앙스였지만 태수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맞지? 재개발 맞다니까. 부동산도 인정하잖아. 그날 저녁 태수는 민철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계약서와 도장을 챙겨오라고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 대리와 다시 만났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깨끗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쭉 펼쳐 보였습니다. 민철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님, 내가 다 확인했어. 문제 없어. 태수가 민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서 2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이었죠. 축하해요, 형님. 이제 대박 나셨네.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철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셨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철은 핸드폰을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신삼불안의 시작.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새로 산 아파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만져봤어요. 철물점 일도 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그 아파트 재개발 언제 시작한대요? 주말에 내려온 아들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래. 그럼 값이 2배로 뛴대.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아빠, 요즘 재개발 사기 많다고 하던데요. 제대로 확인하신 거 맞죠? 태수 형님이 다 알아봤어. 걱정 마.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찝찝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민철은 아파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단지 입구에서 청소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개발 언제 한대요?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재개발? 10년째 그 소리 나오는데 감감무소식이요. 조합도 제대로 안 꾸려졌어요. 민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동의서 90%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동의서요? 작년에 한 70% 받았다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민철은 급히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동의서 90%는 거짓말 아니야? 지금 주민한테 들으니까. 아, 그거 조합 쪽에서 곧 90% 넘는다고 했어. 거의 다 됐다는 거지. 태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곧이요? 그럼 아직 90%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야, 민철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야. 어차피 재개발은 확실하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민철은 구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방배동 영아파트 재개발 계획 좀 여쭤보려고요.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거기요? 재개발 구역 지정은 됐는데 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요. 주민들 간 의견 차이가 커서요. 그럼 착공은 언제쯤 되나요?
글쎄요, 빨라도 34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민철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34년이라니요. 그날 밤 민철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현관문 경첩이 녹슬어 삐걱거렸어요. 베란다 창틀은 곰팡이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실 배수구에서는 악취가 올라왔죠.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섞인 물이 나왔습니다. 이걸 2억 8천에 샀다고? 민철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벽을 두드려 보니 텅텅 빈 소리가 났어요.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재개발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수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 낸 것 같아. 수정은 아무 말 없이 민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신사진실의 파편. 다음 날 아침 민철은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계약할 때 받았던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려고요. 사장님, 이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법무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네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은행 빚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민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2억 8천을 준 건데 실제 가치는 1억 6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근저당 설정일을 보니 최근에 잡힌 거네요. 이상한데. 민철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민철아, 미안. 급한 미팅 중이야. 나중에 통화하자. 민철은 김대리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사장님,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한 중개업소 사장이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거기요? 거기 문제 많은 아파트예요. 시세가 2억도 안 돼요. 2억이요? 저 2억 8천에 샀는데요. 헐, 누구한테 속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 하자도 많고 재개발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민철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가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거기요? 1억 8천에서 2억 정도 할 겁니다. 민철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본 거였어요. 그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요. 강태수 아저씨 이름이 부동산 사기 관련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뭐라고?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에요. 급매라면서 비싼 값에 아파트를 팔아넘긴다고요. 민철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훈아, 그 카페 주소 좀 보내줘. 카페에 들어가 보니 태수의 이름이 여러 건 검색됐습니다. 강태수라는 사람한테 속았습니다. 급매 아파트라더니 시세보다 비싸게 샀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재개발 확정이라고 해서 샀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수십 건이나 됐습니다. 민철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민철은 태수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민철아, 왜 갑자기?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맞아?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근저당 1억 2천이 잡혀 있는 거 알고 계셨죠? 시세도 2억이 안 되는 걸 알고 계셨고요. 태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철아, 그건 20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 5배신의 무게. 민철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정이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여보, 태수 그 사람. 일부러 나를 속인 거 맞아. 알고 있었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민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대책을 세워야죠. 지훈이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빠, 제가 찾아본 걸 정리했어요. 강태수는 브로커들과 한 팀이에요. 화면에는 태수와 김대리, 그리고 법무사의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법무사는 부동산 사기 전문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태수 아저씨랑 여러 건을 같이 했어요. 민철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계획적으로 짜인 사기였던 거예요. 아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면 태수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아빠를 속인 사기꾼인데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20년 동안.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전 재산이 날아간 거라고요. 민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리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수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훈이 말이 맞아요. 강태수는 이미 여러 사람을 속였어요. 우리가 참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그날 밤 민철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철아,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만은 아니었어야지. 미안해. 너한테 갚을게. 시간만 좀 줘.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6개월. 아니, 1년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해결할게. 민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난 경찰에 신고할 거다. 민철아, 그러지 마. 제발. 너도 나를 20년 지기로 생각했다면 이러면 안 됐어. 민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정이 민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죠. 피해 금액이 얼마죠? 1억 원 정도 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단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민철은 경찰서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철아, 너 정말 신고했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 거야? 민철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우정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신육법정으로 가는 길.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형사와 마주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피의자 강태수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고등학교 동창이고 2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친구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인 사기 사건이 요즘 많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태수의 범행 수법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태수는 지난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12명을 속였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15억 원이 넘었죠.
김대리는 가짜 매도인이었고 법무사도 한통속이었어요. 근저당 설정도 계약 직전에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구속 가능합니다. 형사의 말에 민철은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소개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피해 금액 회수가 목표시죠? 네, 가능할까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강태수 씨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해요.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비슷한 일을 당하셔서요. 김 변호사의 눈빛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 달 후 태수는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민철도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나갔죠. 조사실에서 태수와 마주쳤어요. 태수는 야윈 얼굴로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아. 민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피의자 강태수, 피해자 박민철 씨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태수의 대답은 작고 떨렸습니다. 재개발 확정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까? 네.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도 숨긴 겁니까? 네.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민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직접 듣고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0년 지기 친구를 왜 속인 겁니까? 형사의 질문에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채 빚이 3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속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조사가 끝나고 민철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태수가 뒤따라왔어요. 민철아, 잠깐만. 더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돈 마련해서 갚을게. 태수가 민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철은 팔을 뿌리쳤어요. 야, 임마. 나한테 그러지 마. 나도 이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해. 민철아.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 너 때문이야. 민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태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자백했어.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분노와 함께 20년 우정이 무너진 상실감이 밀려왔죠. 그날 밤 민철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속 태수와 자신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군대 시절 휴가 나와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수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죠. 민철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수정이 민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죠. 신7 새로운 시작. 2달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철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석의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피고인을 신뢰하셨습니까? 네, 형제처럼 믿었습니다. 민철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태수가 어떻게 자신을 설득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재판장이 태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철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민철은 아무 말 없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민철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강태수한테 당했어요. 같이 힘을 합쳐요. 저는 2억 5천을 날렸습니다. 꼭 처벌받게 해야 해요. 민철은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었죠. 김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 대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강태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한다. 민철은 방청석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태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아내가 민철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철에게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돈은 어떻게 돼요? 글쎄, 변호사 선생님이 민사소송 준비 중이래. 근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해봐야죠. 수정이 식탁에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잃은 건 아팠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며칠 후 민철은 철물점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였지만 더 이상 운영할 여력이 없었죠. 아빠, 새로운 일 찾으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니어 채용도 많던데. 지훈의 제안에 민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작은 식당 한번 해볼까요? 식당? 네, 제가 요리 좀 하잖아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민철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막막했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수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철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잃은 것도 많았지만 아직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심팔 다시 일어서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철과 수정은 동네 골목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민순의 집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민철과 수정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였죠. 식당은 8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도 4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정성스런 반찬과 따뜻한 국물이 입소문을 탔어요.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또 올게요. 손님들의 칭찬에 민철과 수정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하루하루가 충실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식당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은지예요. 안녕하세요. 지훈이한테 부모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철과 수정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빠, 저희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민철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아빠가 해줄 게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건강하신 게 최고죠.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 재산이 없어 실제 회수는 어려웠어요. 일단 판결문이 있으니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인정받은 셈이었죠. 어느 봄날 오후 식당에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태수의 아내였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네. 민철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태수의 아내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500만 원이에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요. 민철은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받아주세요. 태수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부인도 힘내세요. 태수의 아내는 깊게 인사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수정이 민철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잘했어요. 그날 밤 민철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0만 원이 단정하게 들어 있었어요. 2억 8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민철은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민철은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태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면회실에서 태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수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민철아, 와줘서 고마워. 내 부인이 다녀가셨어. 미안해. 집사람한테까지 짐을 지운 것 같아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야, 나도 이제 괜찮아. 작은 식당 하면서 잘 살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도 건강 챙기고 나오면 새 출발해. 고맙다, 민철아. 진짜 고맙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식당으로 돌아온 민철을 수정이 맞이했습니다. 어땠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민철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2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민철은 국자를 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2억 8천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민철은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용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식당 안을 비췄습니다. 민철은 국을 저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계속되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